시켜야 될 거 아니야. 소화를 다 시킨 걸 흡수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소장이에요.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소장의 어디를 통해 흡수하냐? 소장에 이렇게 나 있는 융털이라는 걸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 융털 중 하나를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건데, 융털의 구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이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조로 되고, 여기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소화된 음식물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화를 한 것을 흡수할 때 안쪽으로 흡수하는 게 있고, 그냥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게 있습니다. 안쪽을 노란색으로 할게요. 안쪽으로 흡수하는 게 있고, 바깥에 이 모세혈관이라는 곳으로 흡수하는 게 있어요.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하는 걸 1번이라고 하고요. 안쪽을 암죽관이라고 하는데, 암죽관으로 흡수하는 게 2번입니다. 이 암죽관으로 흡수하는 게 바로 지용성 영양소, 지자가 지방이야. 지방이 분해된 건 안쪽으로 쭉 흡수해서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근데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수용성 영양소, 아까 우리 정리한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분해된 포도당,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분해된 아미노산, 그 다음에 삼부 영양소에 해당하는 무기염류, 비타민 같은 것들은 다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저렇게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이동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암죽관이라는 곳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가슴관을 따라서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몸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자, 이런 식으로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되는 장소와 흡수되는 어떤 성질,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곳이 좀 다르다라는 것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세 번째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쌤 노래를 부를 시간이었는데 거부했나요? 아니요, 찬성했어요. 거부하는 게 맞아요. 영양소 검출 반응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려워요. 봐봐, 어디 써있나? 그러니까 우리 54쪽 맨 밑에 영양소 검출 반응에서 이렇게 나와있죠. 이 표를 암기해요. 이 표를 암기해요. 어떤 학교 시험 문제를 봤더니 이 표에서만 5문제가 나왔어. 심각하게, 진짜. 이 표에서만. 설마 용현준 나이 5문제가 나와서 그 5문제 다 틀리면 이제 거의 60점대 네, 거의 60점대 막 점수가 나와요. 이 표 하나 안 외웠다고 막 시험 문제 엄청 틀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쌤이 여기다가 시험관에다가 어떤 영양소를 녹여놔. 내가 녹여놓은 영양소가 뭔지 맞춰보래. 이게 포도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일 수도 있고, 엿당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잖아.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때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알아내는 방법. 만약에 이 안에 녹말이라는 녀석이 들어있다면 아이오딘 반응이라는 반응을 시키면은 색깔이 옅은 갈색에서 청남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안에 녹말이라는 게 들어있다면 이걸 좀 따가지고 이게 좀 빼가지고 아이오딘 반응을 좀 시켜보면은 청남색으로 바뀐다. 이 안에 녹말 들었네요 라고 맞출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포도당이라는 게 들어있다면 베네딕트 반응이라는 반응을 시키면 황적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걸 통해서 포도당이 들어있네요 라고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다면 뷰렛 반응이라는 걸 시켜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통해서 단백질 들어있네요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색깔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니까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방이 들어있다면 수단3 반응이라는 걸 이용해서 선홍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걸 통해서 지방이 들어있네요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각 반응이 뭡니까? 이 반응이 뭐예요? 바로 이 검출 용액. 이런 용액을 가지고, 이런 용액들을 가지고 검출해내는 것을 아이오딘 반응. 이 용액으로 하는 반응을 아이오딘 반응. 요 용액을 넣고서 가열하는 반응을 베네딕트 반응. 요 용액들을 집어넣고서 하는 반응을 뷰렛 반응. 요걸 넣고서 하는 반응을 수단3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낯설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반응들이라서 노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 듣는 거라서 만든 거니까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리프레시 차원에서 들어보세요. 나오고 있는데. 들어온 거. 쌤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아무튼 요거를 우리 하나씩 이제 단톡방이든 개인적으로 공유할 테니까 자기가 불러요. 쌤 거 듣지 말고 자기가 이거 송알송알쌀이 그 노래 있잖아. 그 노래를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은 이거부터 한 거야. 포도당은 베네딕트 황적색 이렇게 색깔만 해온 거야.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청남색, 단백질은 퓨렛 반응 보라색, 지방은 수단3 선홍색 이렇게 외운 겁니다. 이렇게 외운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퓨렛 반응으로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면 무슨 영양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번 문제. 단백질이죠. 이렇게 알아내는 거. 또는 단백질은 무슨 반응으로 알아냅니까? 또 이거 퓨렛 반응 이런 식으로. 단백질은 퓨렛 반응으로 색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라색으로. 이거 이렇게 문제 낼 게 엄청 많죠. 이거 노래 하나만 외우면 이런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라는 게 간단하게 4번에 대한 소개입니다. 암기법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55쪽 맨 위가 그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55쪽 맨 위에 있는 요게 바로 그 실험들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해서 실험들을 해서 이 안에 이 시험관 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검출하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면 끝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면 끝난다. 자, 마지막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영양소 소화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더 큰 영역이잖아. 그래서 조금 생뚱맞아서 쌤이 맨 마지막으로 좀 뺐어. 자, 동물의 구성당입니다. 동물이죠.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은 세포예요. 세포들로 동물이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피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혈구와 같은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시험 문제입니다.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는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다? 아니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쌤 몸속에도 세포인데 1m가 넘는 세포가 있어. 내 몸속에. 발 뒤꿈치에서 선생님의 척추까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길쭉하잖아. 긴 거는 1m가 넘어요. 그거 끊어지면 복구가 안 돼. 그래서 신경세포는 한번 끊어지면 복구가 안 돼서 신경이 손상되면 이제 평생을 반신불수, 하반신을 못 쓰고 팔도 못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경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빡 났어. 그래서 허리를 다친 거야. 근데 신경이 끊어지진 않았거든. 근데 길바닥에 누워있으니까 그 누구야? 택시기사가 와서 이 길에 누워있으면 안 되지 하고서 팔 이쪽 뒤에서 팔을 이렇게 잡고서 끈 거야. 질질질질 길 가로. 그러다가 허리 신경이 끊어졌어.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누구였냐? 마이클 조.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댄스 가수였던 강원래라는 사람이었어. 강원래. 댄스 가수. 그다음부터 가수 생활 할 수 있었을까? 못했어요. 도와주려고 했던 택시기사 어떻게 된지 알아? 소송당해서, 사용이 아니라 소송을 당해서 굉장히 많은 벌금을 내거나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우리 신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 보니까 끊어질지 몰랐던 거지. 과실로 인한 사람의 인생을 좀 망치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신경이라는 게 끊어지면 그렇습니다. 신경은 복구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 동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고요. 세포가 모인 게 뭐다? 이런 거. 근육세포가 모인 게 근육조직. 상피세포가 모인 게 상피조직. 자,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된다? 조직이 된다. 조직. 조직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바로 이런 기관입니다. 기관.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요. 기관들이 모여.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 즉 소화라는 거를 하는 기관들이 모인 거니까 뭐라 그래? 소화기관계. 기관계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구성하는 단계는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들이 모이면 기관계, 기관계들이 모이면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동물은 이런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 식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동물은, 봐. 기본적으로 세포. 식물도 세포로 시작하죠. 둘 다 조직 가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관도 똑같이 가죠. 마지막에 개체가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뭐가 추가되어 있다? 기관계가 추가되어 있는데, 식물은 기관계 없다? 보여? 식물은 기관계 따위 없어요. 식물은 대신 뭐가 있다? 조직계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구성 단계와 식물의 구성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물은 아까 방금 봤던 그림을 참고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볼게요. 밑에 우리 몸의 구성 비율. 우리 몸속에 제일 많은 게 뭐다?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뭐야? 그 세포. 아니라 구성 성분이니까 물질이야. 물질을 말해. 물질 중에 단백질입니다. 물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단백질이 많죠. 세 번째로 안타깝게 지방이 많습니다. 물단지. 앞 글자 따서 우리 몸은 뭐다? 물단지다. 물이 제일 많으니까 물단지. 물단지 1등, 2등, 3등까지만 기억합니다. 우리 몸은 물단지야. 물이 제일 많고 단백질이 그 다음 많고 지방이 세 번째로 많아. 이 정도만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우리 맨날 먹는 밥은 3등, 4등, 5등입니다. 우리가 맨날 먹는 밥인데 우리 몸을 구성을 잘 해? 잘 안 해? 잘 안 해. 이유는 우리가 아까 배웠다? 대부분 다 뭐로 쓰이니까? 에너지 내는, 그렇죠. 에너지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는 별로 안 쓰인다라는 게 연결되는 부분인 거야. 알겠죠? 자, 다 했습니다. 밑에 다음 장에 넘겨볼까요? 개념 확인 퀴즈가 나옵니다. 개념 확인 퀴즈 1, 2, 3, 4번 문제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 푸는 시간. 와, 내용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잘 들어가지고 내용을 빨리 잘 정리했어. 뭐라고? 아니. 뭐 달라고? 아니. 줄 수 있는 거면 줄게요. 마이쮸. 마이쮸.